자, 재단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앞판, 뒷판, 소매고요. 소매는 2장이요. 그리고 후드도 오른쪽 왼쪽 붙일 거니까 2장 이렇게 재단이 되었고요. 주머니감은 여기 골선으로 1장, 그리고 큰 판, 몸판 시보리 2장, 소매 시보리 2장 이렇게 해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원단이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원래 여기 후드에 2cm 시접 주기를 했었던 걸 1.5만 시접을 주었고요. 나머지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이 재단해 주었습니다. 이제 재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봉 시작해 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주머니감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주머니감에서 여기 바닥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다 오버록 쳐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밑단 쪽 빼고 나머지 부분 오버록 쳐준 주머니감이고요. 주머니감에서 손이 들어가는 이 입구 부분만 먼저 박아줄 건데요. 이쪽이 겉면이고 여기가 안쪽이에요. 그럼 안쪽으로 이렇게 1cm 시접 접어주신 다음에 겉에서 눌러 박아줄 건데요. 저는 지금 안쪽에서 봤을 때 여기 시접 끝부분에 가깝게 한번 눌러 박아주고요. 입구 부분에 가깝게 눌러 박아줘서 총 2줄을 이렇게 눌러 박아줄 거예요. 가정용 갖고 계신 분들은 한꺼번에 2줄 스티치가 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2번 박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옷 보면 이렇게 2줄로 마무리 밑단 박음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티셔츠 같은 거 밑단 보시면 그게 커버 스티치라고 하는 건데요. 오버록 같은 기능이 되면서 이렇게 붙여서 2줄로 박음이 마무리되는 걸 커버 스티치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기계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커버 스티치 느낌이 나도록 2줄로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겉에서 얇게 한번 눌러 박아준 다음에 한 줄 더 박아줄 거고요. 지금 입구 부분만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박아줬고 옆에 한 줄 더 박아줄게요. 자, 이렇게 2줄이 되도록, 지금 잘 안 보이시겠죠? 2줄이 되도록 박아주었고요. 이 반대편 입구 쪽도 똑같이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2줄로 박음질을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판을 가지고 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를 본판에 부착을 시킬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입구잖아요. 입구를 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랑 여기 윗부분 쭉 박아주시고 또 다시 이쪽에 와서는 여기 밑에 마무리 부분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박을 때 딱 주머니 달릴 위치에 저는 여기 원래 초크로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딱 맞게 이렇게 고정을 스친핀으로 잘 해주신 다음에 위에서 눌러서 주머니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박을 때는 최대한 이 완성선에 가깝게 해서 박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입구는 이렇게 2줄로 박았지만 이 고정 부분은 그냥 한 줄로만 쭉 박아줄 거예요. 그래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완성이 됐고요. 요 입구 부분에는 당연히 빼고 박아서 지금 밑에는 좀 뚫려 있지만 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 이 앞판과 뒷판을 하나로 합복을 할 건데요. 합복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겉과 겉이 만나도록 뒤쪽에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깨 부분이랑요, 옆선 합복해준 다음에 오버록까지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부터 먼저 박음질 시작해 볼게요. 자, 몸판 합복을 하셨으면 한쪽에 잘 놔둬 두시고요. 이제 후드를 들어갈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후드 입구예요. 이 부분은 놔둬 주시고 후드 위에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내려와서 뒤에 목까지 이 부분만 먼저 박음질을 해주면 되는데요. 시접을 2cm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접 따라서 박음질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원단이 좀 두꺼워서 시접을 1.5cm만 줬어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뒷부분만 완성을 해줬는데요. 앞에서 제가 여기 시접 부분은 쌈솔 처리로 시접을 처리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쌈솔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시접이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한쪽을 짧게 자른 다음에 나머지 한쪽으로 지금 이걸 잘랐다고 치면 이렇게 싸서 시접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서 시접 처리한다 해서 쌈솔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쌈솔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를 양옆으로 오버로크해서 저희 원래 많이 하는 것처럼 가름솔을 해도 되는데요. 후드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뒤집게 되면 이게 후드 겉면이고 이쪽이 앞면이고 여기에 이렇게 시접이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별로 예쁘지가 않고 후드는 또 많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겉에서. 그래서 시접 처리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쌈솔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쌈솔 대신에 바이어스로 싸서 시접을 처리해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버 스티치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서 오버록을 쳐주는 기능을 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눌러서 두 줄로 박아주는 그런 방법으로도 후드 처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안감을 이용해서 시접이 아예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원단이 너무 두꺼워서 안감을 넣어서 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쌈솔로 처리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겉면을 놔둬 주시고요. 가위를 들고 시접 중에 한쪽만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만 반 정도로 시접이 되도록 잘라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접을 2cm 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를 잘라주세요. 다른 쪽 시접이 같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쪽을 잘라내었고요. 그러면 시접이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 나머지 한쪽을 이렇게 시접을 싸주세요. 그러면 일단 잘려진 부분은 보이지 않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싸준 상태에서 얘를 또 한 번 이쪽으로 시접이 아예 안 보이도록 이렇게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접도 안 보이고요. 이 마지막 큰 시접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시접이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그 대신 여기를 따라 한 번 더 눌러 박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아마 우리가 연결했던 이 재봉선이랑 또 한 번 시접 처리를 해주면서 난 재봉선 이렇게 두 줄이 보이게 될 건데요. 그 대신 안쪽은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 쌈솔 처리 방법은요. 오버로크 치기가 어려운 분들 있죠. 오버로크가 없으시거나 뭐 홈패션 같은 거 할 때 오버로크 치기 귀찮으실 때, 근데 원단이 좀 얇을 때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접을 좀 두껍게 주신 다음에 한쪽을 반을 잘라내고 시접 자체를 이렇게 싸서 넘겨서 박으면 튼튼하기도 하고요. 한 번 더 박히니까.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도 됩니다. 대신 너무 두꺼운 원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싸버리면 이 두께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원단 선택하신 거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겉에서 저는 그냥 이 재봉선을 보면서 눌러 박아서 처리를 해줄게요. 안쪽에서 박아도 되는데요. 안쪽에서 박았을 때는 이 겉에 재봉선이랑 삐뚤빼뚤하게 박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안쪽을 봐주면서 겉에서 예쁘게 눌러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곡선이 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약간 많이 울면 가위집을 좀 주셔야 되고요. 울지 않고 좀 원단이 잘 좀 늘어나는 원단이면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시접 처리가 됐고요. 안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시접이 깔끔하게 박혔죠. 그래서 원래 크게 있던 시접이 접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쪽도 시접이 안 보이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후드 중간을 연결했으면 후드 앞쪽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앞쪽도 2cm 여유를 줬었죠. 저는 1.5cm 주기는 했지만 여기 후드 앞쪽도 이렇게 한번 1cm씩 주신 분들 이렇게 2번 접어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줄을 따로 여기 후드 부분에 끼우지 않을 건데요. 혹시 줄을 끼우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 시접을 한번 2번 접었을 때 여기 아랫부분 2번 접은 이 부분에 한 요쯤에 이제 줄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아일렛 있으신 분들은 미리 박음질을 하기 전에 여기에 이렇게 줄이 나올 부분 표시를 해두시고 미리 아일렛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앞쪽을 이렇게 2번을 박음질을 해서 그 후드에 줄이 나올 부분 여기다 딱 먼저 해주신 다음에 고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일렛 말고도 단추 구멍 박음질 할 수 있는 분들, 가정용 미싱 갖고 계신 분들은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분들도 미리 딱 그 줄이 나올 구멍 위치를 잡으시고 먼저 구멍을 뚫어 주신 다음에 얘를 자리를 잡고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따로 구멍을 낼 지금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2번 말아서 쭉 박음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아받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오버로크 쭉 쳐서 한 번만 이렇게 접어서 완성을 해주셔도 무방한데요. 전 지금 오버로크 색깔이 하얀 색깔이라 오버로크로 마무리를 하면 안 예쁠 것 같아서 2번 접어서 말아 박아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 부분이랑 헷갈리시지 말고 이 후드가 씌어지는 머리 부분입니다.
해서 후드 깔끔하게 이렇게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후드랑 몸판이랑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몸판은 겉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를 해주시면서 뒤쪽 중심 부분에 전 지금 살짝 이렇게 가위집을 줘서 표시를 해놨는데요. 뒷 중심 부분을 꼭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후드를 갖고 와서요. 후드 뒷 중심과 여기 몸통 뒷 중심을 딱 맞게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을 해주시고요. 쭉 이 목을 따라서 이제 후드랑 넥라인을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아까 앞에 요 앞쪽에 후드가 이렇게 살짝 겹쳐지게 해주는 2cm 정도 여유를 줬고요. 이렇게 또 가위집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겹쳐지도록 스친핀으로 먼저 고정을 잘 해준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후드랑 몸판을 연결해 줬는데요. 지금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 2cm씩 겹치도록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겹쳐서 스친핀 딱 맞게 2cm 딱 맞게 이렇게 표시해 준 다음에 고정까지 끝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부터 쭉 한 번에 박음질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약간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여기 뒤쪽 중심 부분 있죠? 뒷중심. 거기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따로따로 한 번, 두 번에 나눠서 박음질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여기 앞에서부터 그냥 쭉 한 번에 박음질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으로 박음질을 할 때는 항상 밑에 부분이 같이 겹쳐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박음질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끝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오버로크 쳐서 시접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후드가 박혔고요. 안쪽도 이렇게 오버로크 처리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버로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스죠? 저는 이런 게 조금 싫어서요. 이렇게 오버로크를 밑에 쪽으로 내리고요. 그리고 여기 목 라인을 따라서 얇게 한 번 더 이렇게 상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버로크가 안 움직이도록 이렇게 밑으로 고정이 되도록 위에서 상침을 한번 눌러 박아 주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크게 거슬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렇게 몸통 부분에서 한 번 더 얇게 눌러 박아 줄 거고요. 그러면서 안쪽 요 시접 부분이 밑으로 가도록 지금 시접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 박아서 시접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위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눌러 박아줬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넥라인을 따라서 살짝 보이시죠? 상침을 해줬고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요 안쪽에 요 오버록 친 게 이렇게 막 위로 들쳐지지 않도록 고정을 딱 해주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소매 부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 먼저 통을 이렇게 겉면이 안쪽으로 가게 해서 소매통 먼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된 시접 오버로크 처리까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소매통 오버로크까지 옆에 쳐줬으면 이제 본판이랑 소매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B라고 적혀 있죠? 이쪽이 뒤쪽이고 그리고 이쪽이 프론트 F쪽이거든요. 그래서 꼭 오른쪽 왼쪽 구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B랑 F 표시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왼쪽 잘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몸판이랑 소매 연결할 부분이고요. 소매 연결하실 때는 여기 소매통 박은 요 시접이랑 몸판 옆선 시접이랑 거기 밑부분을 먼저 딱 맞추신 다음에 박음질을 시작해 주시면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너츠 표시를 주잖아요. 너츠 표시까지 잘 맞춰서 박음질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 연결이 끝났고요. 연결된 부분 역시 오버로크로 시접 처리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를 깔끔하게 달아주었고요. 안쪽에 오버로크 처리까지 해서 시접 처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보리만 달면 되는데요. 자, 저는 밑단 먼저 시보리를 달아줄 건데요. 밑단 시보리 2장을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2장을 하나로 먼저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똑같이 안쪽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놔둬주시고요. 제가 시접 1cm 포함한 아까 사이즈를 알려드린 거니까 시접 1cm로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한 통의 시보리가 준비가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시접 부분은 이렇게 가름솔해서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가름솔이 이렇게 돼서 만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저희가 후드티에서 흔히 보던 이 밑단이 나오죠. 이거를 바싹 한번 다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스친핀으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박음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보리를 고정을 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몸판이랑 연결을 시킬 건데요. 연결을 하기 전에 먼저 표시를 좀 해줄 게 있어요. 시보리 양 옆에는 이렇게 지금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옆선은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옆선 표시된 것에 제일 중앙 부분 있죠. 이 중앙 부분을 이렇게 초크로 다 앞뒤로 다 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판도 마찬가지인데요. 본판도 옆쪽은 옆선 박은 게 있으니까 표시가 되는데 중앙 부분은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 부분도 지금 이렇게 저는 초크로 표시를 해서 딱 중앙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보리를 겉에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연결할 때 이 체크해둔 중앙과 시보리 체크해둔 중앙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해서 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고정을 중앙을 먼저 해주세요. 여기도 보면 체크된 곳과 체크된 곳이 딱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하고 옆을 같이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시보리는 본판보다 조금 사이즈를 작게 해서 탄력이 있게 입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밀리면서 잘 안 박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옆과 가운데 중앙을 먼저 잘 맞춰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박음질을 시작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보리 사이즈가 본판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재단을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박음질을 하실 때는 여기 지금 중앙 부분 고정한 것과 여기 시작 부분을 시보리를 당겨서 살살 당겨서 최대한 맞춰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대신 요 끝에서 당기면 안 되겠죠. 요 중앙 딱 고정한 데서 여기 고정한 데까지만 살살 당겨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옮겨서 살살 당겨서 받고, 이런 식으로 쭉 삥 둘러서 밑단을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단의 시보리 박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똑같이 시접 처리 오버록 해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밑단이 예쁘게 완성이 되었고요. 안쪽에 오버록 처리까지 해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매 시보리만 달면 되는데요. 밑단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일단 이렇게 소매 한 장을 준비를 해주시고 안쪽이 나오도록 해서 먼저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가름솔 시접은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뒤집은 다음에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시접 부분은 가름솔로 해서 이렇게 만나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하고 소매 부분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소매도 마찬가지로 사방 여기 박음선이 있는 여기, 그리고 여기 끝부분 있죠? 그리고 가운데 중간 부분 이렇게 총 4군데 체크를 해주시고 시보리도 똑같이 양옆과 중간 체크를 해주시고 시보리를 먼저 씌워서 지금 여기 가름솔 되어 있는 부분과 시접 부분이 만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딱 이렇게 고정해서 박음질을 해주신 다음에 박음질 쭉 해주시고 오버록까지 쳐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단하고 박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완성 마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에 스케치에서 보였던 그대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스마일 마크 보이시죠? 저거는 제가 따로
그냥 와펜을 하나 붙여서 포인트를 조금 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입어보니까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 좀 더 타이트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옆선을 5cm를 늘려줬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작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보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매도 그렇고 밑단도 그렇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널널하게 제작이 되었어요. 조금 더 타이트한 소매단을 원하신다면, 밑단을 원하신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작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보시면 후드까지 제대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후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썼을 때 넉넉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고요. 후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조정을 하셔서 작게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좀 더 큰 사이즈를 원하시면 크게 만드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후드 그리는 법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후드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봤더니 후드 모양으로 패턴은 이것저것 다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직접 그리는 어떤 설명이 있는 것들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후드티 그리는 방법을 보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스케치 그렸던 것처럼 아래 치마도 똑같은 원단으로 고무줄 치마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같이 입을 예정이에요. 요즘에 상하이 세트로 입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원단으로 상하이 치마까지 만들어서 착용샷 브이로그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아마 치마 영상이 되겠죠? 치마 만드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